다음 아이템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두 번째 아이템 제목은요. 안철수 향했던 표심 어디로입니다. 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이 문제는 단일화 괜히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표심을 합하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야당에 끌어오기 위해서 한 건데 문제는 이 단일화 시점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최근에 진행된 과거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우선 3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진행됐던 리서치 조사를 보게 되면 네. 이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39.4% 그리고 윤석열 후보 42.1%, 심상정 후보 3.2% 그리고 안철수 후보 8.2%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 단일화 시에는 이재명 후보 39%, 윤석열 후보 45.5%로 윤 후보 지지율이 3.4%포인트 정도 전보다 다자대결보다 늘어나면서 네.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양상으로 바뀐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 단일화가 된다면은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답변이 23.7% 그리고 윤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39.1%였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네. 이 안 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 다음 여론조사 보실까요? 네. 안 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요. 이재명 후보 40.7%, 윤 후보 44.3%, 안철수 후보 7.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윤 후보로 단일화하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요. 이 후보 지지율 42.8%, 그리고 윤 후보는 48.9%로 역시 두 후보 격차 조금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안 후보의 지지층은 이 후보로 가겠다가 25.1%, 윤 후보로 가겠다가 44.9%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100% 윤석열 후보로 간 건 아니라는 게 이 수치로 지금 이 증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수치로 증명이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비슷하게 좀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네, 킹메이커로 통하는 김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에 네. 조금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은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야권 단합이라는 심리적인 좀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 후보의 지지도에서 윤 후보로 빠져나갈 것은 이미 다 빠져나갔다. 합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도로 다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승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꽤 구체적인 예측을 내놨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이긴다면은 4%에서 5%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기게 되면 2%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이수아 기자가 이 얘기한 걸 보면 전해준 걸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중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간 이 사람이 약 한 45% 정도 되고 25% 정도는 이재명 후보한테 갔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한테 20%포인트 정도 더 많이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앞서 들으신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미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장. 네. 지금 보면 뭐 역대 단일화 사례를 좀 반추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단일화 얼만큼의 효과가 나타날까요? 참 이 단일화라는 게 이제 두 번의 단일화는 성공을 했고 한 번의 네. 단일화는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사실상 이제 실패를 했죠. 그런 걸로 비춰보면 단일화라는 게 어떤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치적으로도 보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이제 단일화를 할 경우에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단일화를 찬성했던 분들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단일화한 것 때문에 우리 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더 열심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를 뭉치는 이런 효과가 그렇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일화가 된다면 뭐 이제 안심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선거는
단일화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율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찍을 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누구를 찍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좀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분석을 했지만 대략 한 6대3 정도로 이제 가는 게 아니냐. 즉 6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윤석열 후보한테 가는 네. 것이고 나머지 3 정도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것인데 여기서 또 고려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작용이죠. 네. 즉 여권 지지층들이 더 똘똘 뭉쳐서 지지를 할 경우에 사실상의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굉장히 박빙승부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DJP 단일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6%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표차가 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박빙승부로 가다 보면 조금의 변화가 어떤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선거를 보면 결국 이 막판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이 여권이 지금 각 자치단체 하부 조직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총동원령을 내릴 겁니다. 아마. 거의 모든 조직력을 다 동원할 것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 뭐 통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박빙승부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문제는 관건은 뭐냐면 단일화에 대한 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인 좀 이 캠페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이 단일화 분위기가 나지. 예전 같이 문재인 안철수 그때 단일화 같이 뭐 시큰둥한 단일화 해버리면 사실은 그 층들이 적극적으로 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마 남아 있는 한 6일간 선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는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이 뭐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이게 박빙의 승부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수아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완승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이 전에는 단일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잖아요. 근데 네. 실제 단일화가 된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당에서는 참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거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이 후보 단일화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홍준표 의원도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완승하겠다라는 의견을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이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죠. 이 AI 윤석열의 발언을 통해서도 좀 당내 분위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 이제 단일화로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백신 마스터 안땡땡님, 선거 막판 백신 주사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가 안랩의 대표기도 하죠. 그래서 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샴페인을 너무 미리 터트리면 안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물론 당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요, 이 단일화는 매우 감동스럽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라면서 이 단일화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민주당은 어제 긴급 회의까지 열었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네, 대표적으로 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요. 어제 안철수 후보가 1년 뒤에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나 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최근 유세 현장에서 안 후보가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1년이 지나고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비꼰 거고요. 네. 또 최 전 수석 너무 싫은 사람이지만 돈 보고 결혼한 아하. 것과 뭐가 다르냐. 예견된 이별이다라면서 이 합당 무산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도 했습니다. 또 윤호중 원내대표는 단일화를 두고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마지막에 이 단일화가 물 건너갈 때 나왔던 소위 이제 진행 일지 파일의 제목 못 만나면 깐다라고 했던 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일종의 그 협박 정치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문제까지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합당 합의까지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한밤중에 이 밀실에서 두 후보가 만나서 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얼마 전 국민의힘의 파일 제목 하나가 단일화 관련 파일 제목이
네. 못 만나면 깐다였잖아요. 이걸 네. 두고 윤 원내대표가 이거 공개적으로 당이 좀 흘린 게 결국은 안 후보에게 협박 메시지를 좀 국민의힘에서 보낸 게 아니냐라면서 국민에게 알릴 수 없는 어떤 은밀한 단일화 배경이 있을 수 있다. 기획된 협박 정치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민주당 굉장히 이 거세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민주당의 분위기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민주당보다 이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더 심각한 곳은 아마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국민의당인데요. 이 국민의당 지금 안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당 분위기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직접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이런 항의인 건데요. 어제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의 결단을 환영하는 글들도 일부 있었지만요. 네. 이번만은 완주할 줄 알았다. 사퇴는 배신이다. 단일화 거부의 의미로 이런 지지를 철회한다라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대표 오늘 오후 유튜브 일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네.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결단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할 예정입니다. 네, 상당히 이 실망한 지지자들에게 항의가 좀 계속 이어지면서 어제 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전 이 후보, 안철수 대표의 이 단일화 선언할 때 당시에 그 모습이 다시 또 새롭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합의문 자체는 안 대표가 낭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합의문을 읽은 직후에 포착된 두 사람의 모습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대전환의 시대를 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이거 필요 없으세요? 이거 필요 없으세요? 네, 안 대표가 낭독을 마치자 윤 후보가 들고 있던 이 선언문을 단상에 잠깐 내려놓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만세도 하고 다 하고 이 네. 자리를 떠나는 과정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다시 단상에 돌아가서 선언문을 챙기는 모습이었지만 윤 후보는 성큼성큼 바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에게 이거 필요 없으세요라고 네. 하는데 이미 좀 거리가 떨어진 윤 후보 듣지 못한 것처럼 바로 이 회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린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공동 선언문도 버리고 가는데 철수라고 못 버리겠냐 라며 안 후보를 격정하는 반응을 나오기도 했고요. 네. 반면에 뭐 매너 없다, 윤 후보를 비판하는 반응도 있는 반면 트집 잡을 게 그리 없냐,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할 것 없다라면서 윤 후보를 옹호하는 반응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저 상황이 이 두 사람이 같이 이 단일화 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옆에서 이 백브리핑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이 자리를 뭐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안 들렸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누리꾼들이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윤경호 위원님, 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아마도 지난 이 서울시장 선거 때 합당이 결렬됐었던 이 선거가 끝난 이후의 상황을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의 대표로서 내릴 수 있는 결정과 기업의 CEO로서 마치 기업을 매각하거나 합병할 때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명색이 정당 정치를 하는 대표, 리더라면 네. 본인은 사퇴를 해버리고 철수해버리고 다 던져버렸지만 본인을 따랐던 뜻을 같이 했던 정당과 정책에 함께 했던 당원들은 네. 결코 그게 아니다. 이런 후폭풍이 생기는 게 바로 정당 정치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됩니다만 그 진행됐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보는 분들이 이 표정을 일그러뜨리게 만드는 걸 보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이제 더 이상의 회원 가치가 끝난 게 아닐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야 뭐 굉장히 박수를 치겠지만 다른 분들이 보면 어떻게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본인에게 불리하고 조금만 본인의 뭐 안 맞으면 던져버리고 그냥 가버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은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뭐 네 번째 철수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번에는 처음부터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줄다리기를 하고 뭔가를 보완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단일화가 아니라 손가락 자른다는 건 얘기까지 해가면서 상대를 비난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13일 날 후보 등록을 한 날 단일화를 얘기한 거 이것도 이거였지만 마지막 법정 선거 토론 그 자리에는 그럼 왜 나왔느냐라는 물음에 과연 본인이 뭐라고 답을 할까.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이 내일부터는 혹시 안철수 대표가 유세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유세에 나온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흔쾌히 박수를 과연 보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정치인 안철수는 어제 그제 결정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이제 곤두박질 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심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윤경호 위원께서는 이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 때문에 이 다당제에 대한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좀 무너진 게 아니냐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단일화 이후에 또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한테 좀 이목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와 이 안철수 대표 정치적 안숙으로 꼽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간 단일화 필요 없다. 이 안철수 후보 없이 이길 수 있다라면서 안철수 대표를 좀 강하게 비판을 했었던 이준석 대표의 행보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감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번 단일화 과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소외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진중권 전 교수는 현재 상황이 이 대표에게 달갑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놨는데요. 네. 단일화 없이도 이기는 게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선거 과정이 그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하나 안 후보가 그냥 들어왔겠냐. 분명히 당권에 도전할 거고 당에서 위치를 점하려고 할 때 이 대표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덧붙인 상황입니다. 단일화 이후 당권 경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민주당의 우상호 선대본부장도 비슷한 관측을 내놓으면서 단일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소외됐다 생각한다라는 비슷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반면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과정을 다 듣고 있었다라면서 합당 합의 이후 제기되고 있는 안 대표와의 공동 대표설을 일축하면서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 장제원 의원이 우리 후보에게 공유했던 것들 중에 후보가 저에게 이야기해 줄 만한 그리고 당과 관계된 것들은 이미 다 공유를 했습니다. 공동대표 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설명 과정에서. 그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뭐 협의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예전에 뭐 그분한테 그 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뭐.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서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인간적인 대응이 참 항상 뭐랄까요 흥미롭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진정 교수가 이 대표가 달갑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든 근거 중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단일화 성사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윤핵관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동안 이 대표와 갈등에 있었던 장제원 의원이 이번 네. 단일화 과정에 굉장히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렇다 보니 사실 그동안 뒤에 물러나 있던 장제원 의원이 1등 공신이 되면서 다시 전면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유세를 하면서 네. 직접 장 의원을 치켜 세우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이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장제원 친구 하태경 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장제원 의원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장제원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저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선거 과정이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비공식 라인이 아닌 당 지도부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 대표의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윤핵관으로 분류되던 장제원 의원이 1등 공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선거운동 전면에 나선 이런 상황이 이 대표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이 부산 사상에서의 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는 장제원 의원의 이 유세 모습을 보니까 글쎄요, 이번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에서 후보 당사자를 제외하고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또 장제원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